네, 우선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이제 김금순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세 감독님 편에서 보이스 역할을 했던 배우 김금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재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웃기려고 선글라스를 써봤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무성 영화에서 종세 역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무성 영화 연출을 한 또 더킬러스의 총괄 크리에이터를 맡은 영화 감독 이명세입니다. 여기 라이카 시네마로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집에서 여기서는 뭐 무성 영화가 난해하다, 뭐 어렵다, 뭐 가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무성 영화 가이드를 준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편한 마음에 여기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더킬러스를 준비하던 과정부터 이제 개봉 후 지금까지 옆에서 쭉 지켜봐오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먼저 이명세 감독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의 총괄 크리에이터로 참여도 하셨고 더킬러스 감독님들을 이제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더킬러스라는 작품을 기획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인터뷰나 집회를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할 때 뭔가 이질감이 있어요. 창작자인데 똑같은 말을 되풀이 계속 해야 되나? 새로운 말을 좀 찾아내고 싶은데 하여튼 새로운 말을 아직까지 못 찾아냈고 지속 가능한 영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지속 가능한 영화 작업을 창작과 자본이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뭔가 좀 감독들이 자유롭게 좀 하고 싶었던, 제가 이제 후배 감독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자본이라든지 21세기 들어서 자본들과 어떤 양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질적으로는 좀 뭔가 그 질적인 어떤 빈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뭐 자의반 타의반 한 10년 동안 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자본이라는 어떤 커다란 벽 앞에서 어떤 그 좌절을 느꼈었고, 하지만 이게 생각하고 있는 영화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생각하던 참에 이 기획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장항준 감독님, 또 노독 감독님, 또한 김정관 감독님, 그리고 또 두 명의 감독, 사실 맨 처음에 8명, 구교환 감독까지 해서 8명, 이옥숙 감독까지 맨 처음에 했던 작업들이 처음에 기획했던 것들이 잘 되지가 않아서 6명의 감독으로 줄여졌고, 이번에는 4편의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감독들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열정으로서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이 영화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늘 얘기하죠. 장항준 감독님의 그 와이프분이 김은지 작가 너무 잘 나가고 기름값을 늘 냈습니다. 기름값, 술집에 기름값, 우리 위장의 기름값을 항상 대줘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장항준 감독이 안 계시지만 그 기름값 대주신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김은지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무성영화 시나리오를 보고 어떡하지? 이게 가능할까? 어떤 배우분들이 캐스팅이 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께서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첫인상에 대해서도 좀 되게 궁금하고요. 감독님과 어떤 질문과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도 한 분씩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제가 그때 당시 부산에 있었었는데 그 감독님한테 전화가 직접 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일면식이 없었었는데 감독님 전화가 딱 온 순간 문자가 일단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엄청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엄청 후배인 제가 감독님 전화를 받았던 게 되게 영광스러웠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받았었는데 글이
꽤나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었고 이게 어떻게 영상화가 될지 아무도 촬영하고 나서 저 후시도 하고 후시 녹음도 그냥 되게 열정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관에서 보기 전까지 예측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장에서도 어렵긴 했었지만 이게 어떻게 영상화가 되는지 감독님은 항상 모니터실에 안 계시거든요. 거의 저희랑 같이 계속 현장에서 뛰고 계신데 저는 궁금해서 제가 모니터실로 막 뛰어가서 한번 그냥 보기도 하고 해서 막 머릿속을 했는데 전혀 감이 잡히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리허설 기간도 충분히 가지고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연습과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많이 도와준 게 제가 실은 현장에서 좀 많이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막 이랬었을 때 재균이가 참 많이 이렇게 같은 킬러이기 때문에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형 그냥 하자 뭘 생각해 그냥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좀 이끌어줬었고 또 이 킬러의 두 합을 맞출 때도 그 이상한 앙상블이 저 나중에 영화관에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재밌다 너무 기괴하고 또 처음 보는 생경한 이런 그림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처음에 이제 무성영화 대본을 보고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또 감독님하고 어떤 질문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일단 처음에 사실 감독님의 대본을 보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감독님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같이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하셔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그냥 대본도 안 보고 감독님 영화라면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정말 그래도 제가 대본을 되게 많이 본 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제 구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은 이거 내가 아무리 대본도 안 보고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다시 조금 근데 어쨌든 감독님이랑 만나서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하면서 저희는 그 동선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본 리딩부터 동선 어떤 움직임들까지 다 연습실에서 다 연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뭐든지 다 내가 보통의 대본들처럼 어떤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움직여지지가 않겠다. 그래서 감독님 머릿속에 모든 그림이 있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정말 또 다른 이명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을 땐 중간중간 가서 제가 여쭤보고 하긴 했는데 저는 심지어 형님은 모니터실에 가셔서 보기도 하셨지만 저는 모니터실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오롯이 믿고 그 속에서 감독님 믿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연락이 이제 회사로 왔는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50인데 움직임이 괜찮냐,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냐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받아서 네, 공연도 했었고 그 이제 저희 그 예술 그 장르 중에 마임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 그룹에서 또 공연도 오래 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감독님 처음에 뵙고 시나리오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또 패셔너블한 이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본을 분석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껴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고 감독님도 또한 저와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실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역시 촬영하는 동안에는 제가 움직이는 것에
집중보다는 반응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킬러스 앞에서 제가 공포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어떤 제 옆에 있던 고창석 선배님과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반응에 좀 더 집중해서 촬영을 했었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모니터룸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니터룸이. 그래서 저희 계속 그 동랑극장 그 안에 세트를 만들어서 거의 공연하듯이 늘 매일매일 매일 공연하는구나 매일 공연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세계의 우리 이명세 감독님과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 무성 영화를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동랑예술극장이라는 그 연극 공연을 하는 극장에서 모든 촬영이 다 거기서 진행이 됐고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킬러 이제 종세랑 도석이가 탁탁탁탁 달리는 그런 씬 같은 것도 그 연극 조명을 올리는 그 바텐 위에서 이제 막 거기를 막 달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거를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다 연극 공연장에서 진행됐구나. 연극 공연장에서 이런 영화 촬영을 세트를 지어고서 이제 촬영을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무성 영화 현장에는 특이하게 모니터가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배우분들이나 이제 다른 스태프분들이 모니터를 보고서 이제 영화를 이제 어떻게 나오나 봐야 되는데 1회차 때 이제 모니터 없이 촬영이 진행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PD니까 이게 제대로 찍히고 있는 게 맞나? 잘 진행되고 있는 게 맞나? 라면서 되게 이렇게 걱정이 돼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당 PD님께 이제 2층에다가 극장 2층에다가 모니터를 뒀는데 사실 이게 감독님께서는 그 모니터룸에 아예 올라가질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 촬영 감독님이 보시는 그 카메라 모니터로 이제 앵글을 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니터링을 거의 하지 못해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무성 영화를 보셨을 때 또 어땠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가서 딱 보는데 저는 저희 영화가 제일 좋았고요. 역시 그냥 역시 멋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고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트다, 멋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저는 오늘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아무리 상상하려고 했던 이 대본의 그림들이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막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시대의 천재는 다르구나. 정말 세기의 감독님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참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금순 선배님이랑 같이 가족 시사 때 처음 영화를 봤는데 전 실은 후시 녹음 때도 이렇게 영상을 어쨌든 보면서 같이 녹음을 하고 했는데 그때랑 또 엄청 뭔가 느낌이 다르고 확실히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고 이 영화는 시네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 버려서 좀 아쉽기도 했었고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여기 오늘 GV에 참석해주신 김금순 배우님, 이지균 배우님, 광민규 배우님 다 되게 다양한 작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하셨는데 무성 영화 속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독님께 이번에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종세랑 도석이랑 보이스가 어떤 배우들의 어떤 점을 보고서 이제 이 배우님들을 캐스팅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제가 약간 친절한 가이드, 무성영화의 가이드 설명드리면 제가 영화 연기와 연극 연기는 다르다. 또 TV와도 다르다고
갖고 늘 얘기해요. 저는 영화 연기는 그러니까 연극은 한 편이 시작해서 한 편으로 끝나는 그 뭐 풀샷, 어떤 무대 속에서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무대 속에서 진행되는 일관성 있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컨티뉴이티가 연속성을 갖고 있는 연기자라서 연기자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짜 연기 전사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하지만 저는 영화의 연기는 만약에 300카트가 나온다면은 300컷이 다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컷에 다른 디렉션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같은 경우 그 안석기 선배님이 그 오프닝 장면에서 송영창 씨 그 마약상을 칼로 벨 때 제가 이건 칼이 아니고 꽃입니다. 꽃을 건네는 것이지 칼로 절대 자른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석기 선배님은 너무 사람 좋으니까 칼을 들었는데 왜 꽃을 준다고 하지? 하여튼 뭐 일단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런 느낌들 살인의 연애처럼 그 느낌 그 뒤에 이미지 보여주는 이미지 내러티브 뒤에 있는 이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뭔가 살인을 하는데 뭔가 그 사람의 좀 뭔가 좀 애수 같은 사람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영화는 제가 10년 동안 쉬는 동안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 때문에 연기자들이 부딪혔나 이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하시는 분들과 저랑은 지금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송영창 씨가 거의 나의 사랑 하신 때에서부터 한 거의 다 모든 영화 전편에 지독한 빼고 다 나왔는데 마지막 장면 M 찍을 때 이제 감독님 얘기가 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난 그동안 다 알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때 마치 고백을 해갖고 좀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미지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친다면 이 두 명의 킬러가 초반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연출자로서 이 두 명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두 킬러가 긴장감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찌르는 장면? 아니, 전사가 있으면 너무 쉽죠. 뭔가 아주 난폭하고 아니 말로라도 내가 100명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그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 때 하비에르 바르뎀이 정말 그 가스로 그냥 뭐 머리통을 뭐 쏴버리든지 뭔가 충격적인 장면만 있으면 그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고 가기에는 물론 30분이라는 짧은 단편이기도 하고 이것을 보여주기에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생각했었어요. 중간에 그 다리를 건널 때 누군가가 있어서 아주 잔인하게 그 떨어뜨리는 느낌을 줄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 킬러들이란 관객들이 볼 때 이 킬러들의 느낌은 뭘까? 뭐 거기 이제 물론 그 심은경 씨가 맡은 선샤인이 설명도 하기도 하지만 뭐 개그맨 같기도 하고 뭐 우스꽝스러운 작가 같기도 하고 이 느낌을 총합시키는 그러니까 미친놈들 같은 느낌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해서 의상이라든지 이제 이 의상 설정에도 그렇고 그 신발 같은 경우도 그 움직일 때 어떤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박자처럼 뭔가 척척척 하는 어떤 그 사운드가 주는 위압감 그래서 뛰고 달리고 뭐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데 거의 미친놈 같은 이 느낌이 잘 전달된다면 일단은 단지 그 누군가를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이함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모차르트 재균 씨의 그 모차르트 형 보고 뭐 일단 목소리도 컬컬하고 저 목소리는 너무 좋고 일단 이게 보고 나서 이제 그 뒤풀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움직임은 뭐 다 된 거니까 뭐 재균이 형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잡았고
반면에 어떤 그 민규 씨 같은 경우는 주성치 같잖아요. 사실 이 주성치 같은 캐릭터를 조금 더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좀 막 주성치 같은 뭐가 되더라도 약간 그 언밸런스한 거. 근데 뭔가 무서운 척하는 그러면서 망가지는 그들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이질적인 조합이 좀 잘 될 것 같다는 데서 이제 그 캐스팅을 했고 김금수 씨가 뭐 이렇게 뭐 독립영화 통해서 좀 보면서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배우 같고 이번에 어떤 그 느낌들 그러니까 다 전부 다가 남자들이고 그러니까 그 선샤인과 지금 대비되는 그런 뭔가 여장부 같은데 뭔가 사실 막 움츠러든 근데 말도 못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래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는 그러니까 김금순 씨가 맡은 보이스나 스마일이 그 아주 난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촬영 바로 전날 그 캐스팅된 배우분이 응급실로 가서 장염에 걸려갖고 그래서 그거 바로 밤중에 긴급 타전을 보내서 그 고창석 씨가 우리 그 PD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알아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김미아 PD 바로 연락하고 그래도 혹시 또 그 캐스팅된 사람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일단 홀드 시켜놓고 근데 잠깐은 와보라 해라. 바로 촬영 전날 와서 결정된 건 아닌데 한다면은 이렇게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3일 밤, 3일 낮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이자. 고민하면서 그래서 조금의 어떤 액션씬들이 사실은 김금선 씨도 액션도 잘할 수 있고 해서 그 뭔가 액션 본격적인 진짜 업적시차 액션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그 정도에서 왈츠로 뭔가 그 감정적인 왈츠로 그렇게 만들게 된 장면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이 영화는 되게 몸짓이 중요한 그런 작품이고 배우님들이 함께 되게 오랜 시간 리허설을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재근 배우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리허설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사무실에서 보통 이렇게 만나서 그 옆에 있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은경 씨랑 처음에는 이제 여기 착 선배님은 원래 캐스팅이 아니셨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감독님께서 레퍼런스 영화들, 레퍼런스 캐릭터들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는 버스터 키튼 영화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 이 사람의 뭔가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찰하고 또 그 감독님 머릿속에는 그 저희의 동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재균과 은경 씨와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리허설처럼 이렇게 의상도 한번 모자도 써보고 안경도 써보고 이게 그 힘을 받거든요. 저는 항상 뭐 세트장에 가면 세트의 기운을 받고 소품들의 기운을 받는데 뭐 그런 거 직접 써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러면서 감독님 또 다음 날에 또 어떤 것들이 바뀌면 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오히려 약간 좀 연극 작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습을 계속해서 어떤 장면을 연습해서 만드는 것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형 말대로 이제 연극 연습하듯이 뭔가 이렇게 되게 하나하나 감독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움직임을 이렇게 서로 맞춰왔던 것 같은데 보시다 보면 원테이크로 쭉 가야 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거를 1분 40초로 시작을 그랬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럼 1분 30초까지 당겨보자.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1분 30초까지 당기고 그거를 또 이제 1분 20초까지 당기자 해서 그래서 계속 그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그 행동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딱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했던 게 정말 기억에 남고 색달랐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그 러닝타임이 짧기 때문에 이 1분 10초, 20초 이 초 단위로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그 행동을 막 연습했던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스마일과 저는 이제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칼이 꽃이 돼서 연인에게 꽃을 주듯이 죽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스마일과 보이스는 계속 그 깃발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씬인데 계속 그 부분 왈츠를 연습을 했어요. 춤 연습을 하고 막 서로 막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러는데도 그 움직임을 춤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왈츠 연습을 했고 나중에 이제 스마일이 죽는 그 장면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왈츠의 턴을 계속 하면서 조심히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 춤으로 계속 춤 턴 연습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감독님이 이게 단편이건 장편이건 그 시공간을 떠나서 정말 시네마 종합 예술로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말고 제가 기억나는 건 여기 킬러와 은경 씨가 둘이 이렇게 주먹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씬이 있는데 와이어를 채우시는 거예요. 두 분을. 그래서 대박. 이게 날르면서 하나? 내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근데 이렇게 그거를 차고 또 이렇게 막 공중에 떠서 이렇게 주먹질하고 그런 연습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순간순간 많이 느꼈던 건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리허설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 담아내는 그 시간 안에 최선을 완벽하게 이렇게 탁 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배우들이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깊은 교훈이 있었던 연습 시간들이었습니다. 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왜 우리 영화가 더킬러스라 이 제목이 왜 더킬러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해밍웨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 더킬러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더킬러스의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인데 특히 무성 영화는 해밍웨이의 원작 소설을 보고 나시면은 좀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킬러스 각본집을 냈는데 거기에 원작 소설과 감독님들의 시나리오, 콘티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두 작품들까지 함께 실려 있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본집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요청드려가지고 조금 이제 질문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더킬러스에는 무성영화 말고도 또 나머지 3개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변신, 업자들,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혹시 다른 작품에서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아니면 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캐릭터가 있으신지 금순 배우님. 이렇게. 네. 저는 그 장항준 감독님 작품의 킬러 여자 킬러 역할. 영상구. 네네. 네, 오연아 배우님. 네네. 그 역할 너무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 시사회 때 서로 만나가지고 액션 너무 좋았어요. 서로 너무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멋있었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네. 저는 노덕 감독님의 네. 업자들 네, 업자들. 거기서 신홍경 씨가 있던 그 송인 인질 역할 말씀이시죠? 네. 그 역할이 탐났어요.
정말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 역할입니다. 지금님은 뭔가 그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지막 그 하청업자 친구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했다면은 또 재밌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 같네요. 민규 배우님. 저는 딱히 탐나는 역할은 없었고요. 네, 함께 해보고 싶은 배우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요, 업자들에서 이반석 배우인데요. 그분이 저희 영화의 조감독님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을 영화관에서 배우로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기에 3인조 바보 인질 악당들처럼 재균이랑 나랑 반석 씨랑 이렇게 셋이서 더킬러스 여기 저희 무성 영화의 세 명의 악당이었으면 또 재미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되게 그 배우가 탐났다고 배우 연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TMI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업자들의 그 이반석 배우는 이명세 감독님의 아드님이세요. 이명세 감독님 아드님이시고, 네, 되게 닮았어요. 되게 닮았고, 그리고 그래서 안경을 끼고 나왔어요. 되게 닮으셨고, 그리고 무성 영화에서는 조 감독님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콘티가 이제 각본집에 있다고 했잖아요. 콘티도 이제 반석 감독님께서 네, 다 그려주시고 진짜 그림 콘티를 너무 잘 그리셨거든요.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한 가지 좀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네. 감독님과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의 언어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석 씨가 그걸 다 해석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니까요. 네, 아들이니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막 그랬던 재밌었던 기억도 있고, 끝나고도 감독님이랑도 그렇고 반석 감독님이랑도 그렇고 자주 이렇게 안부 주고 받으면서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에서 반석 감독의 캐릭터가 그런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경한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처음 본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감독님께서 다른 GV에서도 약간 이런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GV에 참석을 처음 해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감독님께서는 아드님의 연기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TMI를 하자면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아주 오래전 얘기겠죠.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 야단이셨습니다. 거울을 봐라. 그때 이제 그 강수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전주영화제 어떤 자리에서 듣고는 그 강수현 씨가 너무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그 진짜 자기가 이게 한국 영화 감독 만난 감독님 중에서 가장 리버럴하고 진보적이고 뭐 이렇게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보수적인 것에 깜짝 놀랐다고. 그때 잠깐 한번 생각해. 이제 내가 너무 아들 문제라서 그렇게 생각하나? 뭐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자기가 본인이 뭐 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2의 유해진을 만들어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덕 감독이 지금 에이전트인데 저도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아직 아드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요. 우리끼리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냥 감독님들끼리 이제 너가 에이전트를 좀 부탁한다. 우리 반석이 좀 잘 부탁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나신 분들이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여기가 좀 객석이 이제 또 이렇게 큰 관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질문을 하기가 너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하고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뭔가 질문을 드리기가 되게 그럴 것 같은데 네, 민규 배우님. 질문이 없다면 제가 또 사담을 좀 네네네. 이게 또 침묵을 제가 못 견디는 스타일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영화는 정말 리듬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 재규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임팩트하게 원하셨고, 그래서 몸을 좀 잘 써야 했는데 유난히 제가 좀 약간
몸치여서 약간 그 움직임이 참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올해부터 달리기를 좀 시작해서 그래서 좀 근데 저번에 이제 GV 끝나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배우님들이랑 이렇게 사담을 나눴었을 때 왜 그게 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확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힘을 빼고 빠르게. 근데 저는 자꾸 그걸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앞서니까 몸이 힘이 들어가서 그게 뭔가 둔탁해. 뭐 저는 근데 영화 나중에 봤을 때는 그도 약간 이런 뭐라지 언밸런스 캠이라고 해야 되나? 재규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복싱을 엄청 열심히 해서 그때도 이렇게 막 움직임하는 것에서 저한테도 도움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뭐 그랬던 에피소드. 근데 창석 선배님은 이 덩치가 있으신데도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또 그러면 이제 배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각 캐릭터들이 되게 뚜렷했는데 개성이 뚜렷했는데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리고자 뭔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좀 생각하시고. 네. 일단 이거는 사담인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영화에 나온다 그래서 보러 이제 김포에 가서 보러 갔던 친구가 영화를 보고 한 말이 제 이 룩을 보고 자이언티인 줄 알았다고. 일단 감독님이랑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이 룩도 되게 좀 신경을 썼거든요. 뒤에 여기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브릿지도 넣어 있었고, 맞아요. 네, 모자도 쓰고 안경도 막 여러 가지 써보고 하면서 되게 좀 희한한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거는 일단 웃을 때 웃을 때 어떤 느낌을 줄까 이게 마냥 해맑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서늘하지도 않고 되게 막 음흉하지도 않은데 좀 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다른 작품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이 캐릭터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걸 해놓고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감독님에게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보이스의 룩도 혼자 우리 촬영 리허설하는 날 이거 같은 것 같아요. 가발이 왔는데 가발이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보이스는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하지만 그 흡사 서부 어느 영화에 나오는 그 바에 있는 그 여성분들 또 이렇게 시각화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뭐 주방에서 일하고 아줌마 같지만 그래도 유감적이고 그리고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섹시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셨던 게 그래서 의상실장님하고는 이제 여성분들만 알아들으시겠지만 연글을 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진짜 파격적인 의상이셔가지고 와 약간 딱 현장에서도 보면서 아우라가 정말 이렇게 딱 느껴지는. 김종관 감독님이 이제 저희 현장에 이렇게 응원해 주러 오셔가지고 눈을 어디에다 돌리지 모르겠어요. 눈을 못 마주치시는 거예요. 인사하실 때 그랬어요. 혹시 민규 배우님 생각나셨을까요?
그 감독님하고 리허설 때 이제 사전 작업 때 이제 뭔가 레퍼런스 캐릭터들도 이야기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 종세라는 인물은 또 도석과는 다르게 도석은 또 엄청 표현이 큰 캐릭터고 다혈질의 캐릭터라면 종세는 되게 좀 차분한데 기분 나쁜 그런 약간 재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팁으로 주셨어서 뭔가 대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감독님이랑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젠체하고 좀 되게 인텔리하게 보이려고 하나 속은 되게 썩어 있고 약간 좀 그런 재수 없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이렇게 뽀록이 나잖아요. 뽀록이 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엉터리고 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킬러를 표현했을 때 좀 그런 좀 기분 나쁜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각본집을 저는 아무런 이득 그 각본집 많이 팔려도 저는 받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각본집에 이제 해외 원작과 이제 더킬러스 6편의 시나리오가 실려 있는데 무성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무성 영화 시나리오를 보고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은 뭔가 좀 이게 느끼지 못했던 거를 좀 더 느끼실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고 나서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도 뭔가 조금 또 재미가 색다를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각본집에 있는 시나리오를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주 토크 함께 해주신 소감 감독님부터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묵하셔서 우리 관객분들이 어제 그 영화관 주안에서는 선물을 준다니까 막 필사적으로 죄송해요. 저희가 각본집을 선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거기서 영화관 주안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준다니까 너무 질문들이 많아갖고 순수 질문과 선물을 받는 질문을 나눠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무성 영화만 얘기한다면 무성 영화 제 영화 제목들이 사실 달려가는 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플레이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플레이어라는 영화에서 어떤 그 헐리우드의 영화를 할 때 헐리우드의 영화는 25단어로 영화를 스토리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단어로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고 거기에 응축시켜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야 영화가 어떤 서사 쪽보다는 시와 음악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영화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성 영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영화에 대한 한번 제가 지금 영화는 양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어떤 질적인 으로는 영화가 지금 뭐가 사망 선고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건 저만의 진단이 아니라 사실 90년대에서도 유럽에서 영화는 죽었다고 하는 많은 평론가들과 전원들의 얘기가 있고 물론 이게 수많은 영화관이 아직까지 있고 영화가 있는데 뭐 넷플릭스, OTT를 통해서도 뭐 디즈니 플러스든 아마존이든 이 영화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진정한 시네마틱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한번 찾고 싶었던 영화가 무성 영화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그 해밍웨이가 1927년도에 그 단편을 발표했을 때 당시가 대공황의 어두운 시기. 그러니까 거기에 킬러스가 그 시대의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살인이 아니라 그 시대 호모주의 자체가 어떤 킬러스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뭔가 지금 팬데믹 이후 그리고 제가 장항준 감독님의 뒤를 이어서
그 79년의 어떤 느낌처럼 서울의 봄을 기다렸지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봄들처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잘 몰라도 갑자기 뭐 엊그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갑자기 절망에 빠진 일론 머스크의 아들 지금 딸로 된 막 그 국외로 탈출하겠다 미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절망감 같은 거 그런 느낌들 같은 것들이 아직 이 시대에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같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정말 N차 관람 우리가 관계 모객을 위해서만 그런 것 같지만 한번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뭐 변신 업자들 모두가 그렇게 되는 무성 영화가 있지만 이게 한편의 느낌처럼 보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느낌들을 만약에 순서를 그 정한다면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한번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영화라서 나중에 이제 OTT로 나갈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다면 또 한 극장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영화 아마 그 커다란 TV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스크린이 크다고 해도 영화라는 것은 같이 보는 광장의 예술입니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의 관람을 위해서 한번 그런 느낌들을 가져주시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몇몇 봉준호 감독이든 김지훈 감독이 후배 감독이든 유승환 감독이 지지하는 것이 이런 영화 작업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해서 N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좀 더 고객분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그러나 저도 영화를 딱 처음 보고 특히 우리 영화 무성 영화를 봤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잘 때나 약간 혼자 있을 때 이게 뭔가 버뜩버뜩 지나가는데 지금 막 생각나는 장면은 마치 저기서 스크린에서 이거를 비추듯이 우리 영화에도 저런 영사기 같은 장면이 한 번 나오거든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 번 더 영화를 보면은 뭔가 내가 그때 느끼고 그냥 쓱 지나갔던 것들이 뭔가 약간 퍼즐이 맞춰지면서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빨리 한 번 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또 보고 그 퍼즐 한번 맞춰보려고. 퍼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하나의 퀴즈인데 오늘 질문하고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또 무성 영화 제목을 보면 물론 이제 다시 작업을 덜 하기 위해서 한글로도 써 있고 영어로도 써 있고 한자로도 써 있는데 그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 색깔은 프랑스 깃발처럼 파란색, 빨강색, 하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 곳곳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팁입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무성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뭔가 내러티브가 중심이 아닌 뭔가 이미지 그리고 뭐 배우의 움직임과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독님과 민규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오늘 딱 무성 영화를 보고서 좀 낯선데?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걸 좀 이제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N차 관람을 하시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균 배우님. 네,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봤는데요. 저는 어떤 다른 누군가의 꿈을 훔쳐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이해되거나 어떤 그런 순간들보다는 굉장히 재밌는 꿈을 내가 저 사람 꿈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감독님 말씀대로 만약에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강요는 아니고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그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 많이 추워지는데 목도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번 더 보러 오시면
네. 요 바로 전 GV 때 어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엔창을 5번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사실은 촬영이 끝나면 관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 또 너무 속된 말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GV 때가 관객분들과 또 얼굴 보고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단데 네 오늘 이렇게 GV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는 보면 볼수록 또 그 숨겨져 있는 매력들이 발산되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또 영화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작품들이 또 OTT로 넘어가서 작은 화면에서 보지 마시고 주변에 또 입소문도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너무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배우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더킬러스는 곳곳을 유랑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보시고 또 느낀 감상하고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했을 때 관람하고 느낀 것들이 분명히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이제 N차 관람 부탁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이상으로 더킬러스 우주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